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2025년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크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실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번 변화는 여러분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이번 변화는 우리 시청자님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분들, 지인분들, 즉 운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정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첫 번째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입니다. 2025년부터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플라스틱 카드를 대체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를 통해 면허증 분실의 염려도 줄어들고 경찰이나 공공기관에서도 신속하게 면허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운전면허증은 교통 단속 시에도 매우 유용한데요. 교통경찰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운전자의 면허 정보와 교통위반,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단속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죠.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두 번째 운전면허 시험의 전면 개편입니다. 2025년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현재 운전면허 시험은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 기능시험이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의 기능시험은 도로주행 전 운전자의 기본적인 주행 능력을 점검하는 과정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죠. 따라서 기능시험을 없애고 주행시험만으로 실력을 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필기시험과 주행시험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필기시험도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암기 위주 문제 대신 실제 교통 상황을 반영한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응시자는 내연기관차 또는 전기차 중 무작위로 배정된 차량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요. 전기차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채점 기준도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RPM 기준 감점 대신 긴급 제동장치 등 안전 제동장치 작동 여부로 위험 운전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세 번째 도로주행 시험의 강화입니다. 앞서 기능시험이 폐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능시험이 폐지되면서 도로주행 시험의 난이도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기초적인 운전 기술을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도로에서의 실제 주행 능력, 안전운전 및 다양한 교통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혼잡한 도로에서 안전한 주행을 하는지,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법규를 정확하게 준수하는지,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 등이 철저히 평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주행훈련을 더욱 많이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도로 주행 시험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운전자의 능력을 점검하게 되므로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 같아요. 변경되는 운전면허 제도 네 번째 운전면허 갱신 제도의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는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됩니다. 현재의 10년 갱신 주기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운전자의 건강 상태와 운전 능력을 더 자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 시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갱신 과정에서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는 운전자들이 최신 교통법규와 안전운전 요령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갱신 주기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 많은 분들이 갱신 주기가 단축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죠. 실제로 갱신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일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데요. 교통안전. 교육 및 건강검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 이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5번째 일종 보통 자동면허 도입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일종 자동면허가 26년 만에 도입됩니다. 더 이상 어려운 수동 운전면허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계획이라면 이제 일종 보통 자동면허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일종 자동면허를 딸 수 있을까요?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분들이나 기존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 분들이 면허 갱신 시 일종 보통 자동면허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종 보통 자동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량, 그리고 3톤 미만 건설기계 등이 있으며 모두 자동 변속기가 장착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 변속이 적용된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 더 이상 힘들게 일종 보통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도 일종 자동면허를 취득하고 주행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변경되는 운전면허제도 6번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입니다.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려볼까요? 1년 중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12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아주 나쁜 습관이어야 또다시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죠. 따라서 올해 10월부터 운전자에게 의무화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을 하고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차량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허 취소가 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운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차량에 부착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는 장치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려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착한 방지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방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무면허에 준하는 징역 및 벌금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기타 중요한 규정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이 밖에도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 거래된 차량에 적용되는데요.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인증받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2025년에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